경제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 초반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죠. 어제는 미국 증시에서 그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이제 2,500선 다시 내주긴 했는데요. 지난해 가장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또 국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여러 변수들로 인해서 불안한 외국인 매수세가 확실하지 않다. 이런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투자자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오늘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의 이경민 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FICC는 어떤 뜻입니까? Fixed Income, Currency, Commodity 그래서 네. 자산시장 전반에 대해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네.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025년 증시가 열린 지 이제 불과 이제 2주 지났나요? 네. 네. 지금까지 보면 좀 괜찮은데 네.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네, 것 네, 같고 네. 물론 이번 주 들어서 주춤한 모습 보이고 네. 오늘은 약간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연초 국내 그 증시 추이 잠깐 좀 짚어주세요. 먼저. 일단은 첫날에는 좀 미적지근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갑작스러운 상승세가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굉장히 빠른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네. 단숨에 그러니까 연초 이후 지난 주말까지 4.85%가 올랐습니다. 네. 그 후순위가 1%대였다고 본다면 글로벌 증시 중에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여준 거고요. 네. 그리고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 4%대, 네. 미국 증시도 마이너스 1%대였는데 네. 독보적인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6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네. 7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하는 거라서 이게 맞나 싶을 수도 있겠고 네. 그리고 또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네. 장중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2,500을 좀 하회하니까 또 야 이러다 2,400 깨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시고는 있는데 네. 저는 연초 급반등은 분위기 반전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질문에 말씀 대답해 주신 거 들으면 약간 이제 희망이 네. 좀 생깁니다. 네. 사실 인도 센섹스 지수하고 니케이도 그렇고 다들 네. 지금 좋지 않은데 맞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지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독보적인 상승률이라는 네. 표현을 하셨는데 그만큼 작년에 독보적인 하락률을 그쵸, 기록해서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독보적이란 표현이 될 정도로 지금 연초에 좀 좋은 네. 장을 연출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연초 지금 코스피의 그 반등을 좀 유의미하게 봐도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이 네. 됩니다. 네. 어제 실제로 이제 리포트 내신 거를 제가 방송에 네. 조금 이제 살짝 봤는데 올해 상반기 네. 코스피가 2024년 미운 오리에서 멋진 100조로 변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근거를 좀 대주세요. 일단은 코스피가 6개월 연속 하락한 적은 2000년 이후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2000년 12월과 2008년 11월. 예. 재밌는 게 이게 둘 다 IT 버블하고 네. 글로벌 금융위기죠. 그러네요. 그런데 12월은 정치적 이슈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쳐서 5개월 연속 하락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네. 2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흐름들을 보면은 4번의 케이스 중에 3번이 1년 수익률이 30 후반대에서 50%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두 번 크게 3번, 그러니까 4번, 5개월 연속, 6개월 연속 빠진 게 4번 케이스였는데 네. 그 중에 3번이 네. 30에서 5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아, 1년 동안. 1년 동안. 1년 동안. 네, 1년 네. 뒤에 수익률을 보면. 네. 근데 한 번은 빠졌거든요. 21년 때는 5개월 연속 하락한 뒤에 또 1년 뒤에도 빠졌어요. 네. 10% 정도 빠졌는데 그때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예. 경기가 급반등했다 꺾이는 과정에서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그때 돌아서 생각해 보면 빅스텝,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울리기 나면서 시작했죠. 어마어마하게 금리를 올려서 네. 그때는 좀 특이 케이스고 그렇게 본다면은 5개월,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면 큰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네. 이제 추세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과거의 사례에서는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번에 오르기 전에 몇 개월 빠졌다는 6개월 거죠? 연속이요. 6개월이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계속적으로 좀
베어리 씨에게 좀 시장을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악재가 많은데 네. 어떻게 올라가냐라고 네.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악재가 많아서 6개월 연속 빠졌는데 네. 시장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선반영, 먼저 반영을 했고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 악재들 중에 하나 둘씩 조금이라도 악재의 무게감이 약해진다거나 또는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약해진다거나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소멸되면 네.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레벨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뉴스 나온 것도 트럼프 정책, 트럼프 통상 정책에 대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관세를 막 일괄적으로 막 팍팍 튀기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좀 점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2차 전지 급등하고 막 중국 증시 급등을 했거든요. 과거 일기 집행부 때도 그랬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네, 막 맞습니다. 올리진 못했잖아요. 그때는 중국에만 포인트가 돼 있었는데 네. 굉장히 점진적으로 했고요. 또 네. 하나는 다들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세 부과가 그 상대방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관세라는 협상 카드를 통해서 네. 미국의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는 수 있게. 네. 그렇기 때문에 협상 카드지 네.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카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 트럼프 일기 때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무역 협상이 잘 되면 중국 관세도 인하해 줬습니다. 네. 네. 그런 카드지 막 죽어라 하면서 갑자기 국평 관세하고 막 갑자기 미국 중국에 60% 관세하고 그럴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컸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들이 좀 진정되는 것만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근데 충분히 지나고 있다. 나면 이제 알겠는데 네. 왜 한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렇게 네. 그 많이 힘들어했을까 싶어요. 지나고 나면은 그래 네.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의 책에도 나오는데 협상의 기술이라 그래서 처음 제안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예상치 못할 정도의 제안을 확 파격적으로. 던져버리는 네.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집중돼서 이게 뭐지 분석을 하는 동안에 약점을 찾아서 네. 거기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최대 이익을 얻는다는 게 트럼프 정책인데 네. 그런 정책의 일환이죠.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저도 해외 뉴스를 봤는데 1기 때 트럼프 정책 이익률이 되게 많이 한 것 같잖아요. 22%인가 24%라고 하더라고요. 네. 발언한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액션이 취해진 게 많지 않다는 건데 네.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냐면 통상 정책 불확실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1409포인트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2019년에 중국 관세가 3.3%였던 게 17%까지 올렸을 때의 레벨보다 높아요. 시장은 이미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미 네.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다,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1,400까지 올라왔던 지수가 내려가면서 네. 시장에는 안도감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는 상반기가 좀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경기 측면인데요. 어제도 중국 수출입이 나왔거든요.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단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글로벌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중국이나 유럽 경기가 그러니까 중국 경기는 저희는 이미 바닥을 통과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유럽 경기가 좀 문제인데 유럽 경기까지 금리 인하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네. 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나오면은 네. 미국 이외의 지역 경기 회복이 달러를 좀 안정시켜 줄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스트레스가 통화 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는 물가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가는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서 최근 반등을 한 거지 서비스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는 네, 내려갈 걸로 내려갈 걸로 보고 보시면 있어서 환율도 환율도 안정되고 달러도 안정되고 채권물리도 안정되고 네. 이런 그림들이 저희는 상반기 중에 펼쳐지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 안 하잖아요. 상반기엔. 더 안 나빠지면 다행이지 뭐 이러시는데 거의 체념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아진 만큼 약간의 서프라이즈가 시장에는 굉장히 세게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는 상반기 업사이드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12월 초에 네. 많이들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맞습니다. 둔감해진다 그럴까요? 둔감해지는 것도 있고 네. 이런 정치적 이슈나 불확실성은 결국엔 해결되겠죠. 이게 영원히 가지는 않겠죠. 1년, 네. 2년 가는 건 아니라서 뭐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엔 해결될 거다라는 심리가 좀 시장에 안도감을 줬고 연초부터 이렇게 셌냐라는 그림에 있어서는
달러 인덱스가 110까지 갔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원 달러 환율은 1,460원, 70원에 머물러 있어요. 네, 그래요. 더 이상 오늘도 좀 빠졌더라고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달러보다 원화가 강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땐 달러 인덱스는 멈춰 있는데 원 달러 환율 혼자 튀었잖아요. 네, 1,430원, 60원, 70원 이렇게 원화 튀었는데 약세로. 네. 네. 그게 진정되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 매력 이런 것들이 다시금 보여진 거고 그래서 외국인이 어제 오늘은 좀 팔긴 했지만 네. 그전에는 조단위 매수가 들어왔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연기금 매매를 또 잘 봐야 돼요. 그래요. 예. 네. 연기금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이 낮고 해외 주식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쪽은 좀 정리를 하고 국내 쪽을 좀 사들어가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좀 안정성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가늠자가 된다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좋아야 네. 주식 전반이 맞습니다. 좋다라고들 네. 많이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워낙 이제 안 좋았고 네. 올 초에 또 실적 쇼크가 네. 나왔는데 또 주가는 네. 올라갔고 네. 오늘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도 또 빠졌네요. 어제도 네. 빠지더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죠. 전자는 그렇게 세진 않았지만 네. 닉스가 연초부터 지난 주말까지 얼마나 올랐냐 보면 22% 올랐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전자도 네. 5% 넘게 올랐었고요. 네. 거기에 따른 좀 쉬는 과정이지 네. 여기서 다시 부러지는 그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왜 반등을 하고 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냐 네.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반영을 했고 네. 더 나빠질 건 없다 정도의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 실적 시즌을 바라볼 때는 좋다 나쁘다도 중요하겠지만 네. 주가가 얼만큼 이런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을 선반영하고 있나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전자의 문제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LG전자도 실적 쇼크했는데 반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높이 기대치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에서는 더 나쁜 게 나와도 아유 끝났다. 더 나쁜 게 뭐 있을까? 아유 다행이다. 끝났네. 이런 안도감이 들어올 수 있어서 네.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뉴스가 나오면 막 튄다라는 거죠. 오늘 2차전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예. 이거는 뭐 그동안 순환매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반도체 튀고 며칠 전에는 자동차 급등하고 네. 오늘은 2차전지 급등하고 에코프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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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시장이 바닥을 잡고 이게 턴하는 과정에서 낙폭과대 저평가주들의 순환매가 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2차 전지 업종은 뭐뭐 말씀하신 거죠 지금 좀. 뭐 LG엔솔도 있고 네. 뭐 에코프로베임도 있고 네. 오늘 코스닥을 해서 1% 넘게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다 오름세였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더 나빠질 게 없는 업종들이 서로 한번 올라오는 그림. 근데 이게 그냥 올라갔다 다시 빠지는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외국인들이 항상 우리보다 좀 그 국내 일반 네. 투자자들 비해서 좀 빨리 움직인다는 맞습니다.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정보력도 네. 강하고 돈도 네. 많고 하다 네. 보니까 일단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 이제 순매수가 연초에 계속 이어지고 네. 있었으니까 시장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네. 외국인이 뭐 조선이나 인터넷을 사긴 했지만 좀 좋았던 것들 전반적으로 밑에 있는 애들 좀 많이 샀어요. 반도체, 자동차, 음식료, 뭐 유틸리티, 네. 2차 전지 네. 관련된 것들. 많이 빠졌고. 네, 많이 네. 빠졌고 바닥에 있는 걸 이렇게 네. 주워가는 듯한 매매를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을 보면은 뭐 시장이 더 나빠질까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시간을 두고 바라본다면 네.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그림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와 이제 주식과의 관계를 좀 여쭤보고 네, 싶은 네. 게 금리가 이제 그 인하가 작년에 엄청 될 거라 그러더니 결국 많이 맞습니다. 하지도 못했고 네, 네. 올 초에 지금 보니까 금리 인하가 거의 어렵지 않을까 네, 미국 네. 같은 그 경우 정도로 이런 가고 얘기도 있죠. 나오고 네. 우리는 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금통이 금통위가 있죠. 열리는데 네. 이제 어떨지 궁금하긴 하는데 네. 시장 대체적인 그 전망치는 지금 어떤 거예요? 뭐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씩 기울겨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원 달러율도 지금 1,460원, 70원대에 머물러 있고 네, 그렇게 본다면은 경기 부양이라는 포인트가 맞춰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했을 때 시장 네. 원 달러율이 좀 등락은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인해서 네. 저는 오히려 원 달러율은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러다 금리 인하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되는 거는 한 번 있으면 다행이야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딱 4개월 전으로만 돌아가서 9월 FOMC 이후에는 25년에 금리 인하 6번, 7번 할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으니까요. 네. 네. 이게 심리가 연준이 점도표가 있는 상황에서 예.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이 조금이라도 비둘기파적으로 말하면 네. 우와 금리 인하 많이 할 거야. 네. 그러다가 매파적으로. 연준이 조금 더 매파적으로 우와 안 할 것 같아. 뭐 이런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물가가 기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리고 특히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고용지표도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일회성인 것 같아요. 연말에 소비 시즌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맞물려서 네. 좀 고용이 좀 튀는 그림이 일자리가, 나왔고 예. 물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 요인인 조류 독감으로 인한 뭐 계란값 상승이라든지 최근 유가가 반등을 하는 것들 그리고 네. 연말 소비 시즌에 따라 상품 가격이 좀 올라온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톤다운되고 연말 소비 시즌으로 인한 소비 모멘텀이 좀 셌던 그림들이 좀 수그러들게 되면 네. 이 부분 또한 물가를 좀 내려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서비스 물가인 주거비 물가나 이런 것들도 안정되고 있어서 저희는 12월이 물가와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1월이 그러니까 12월 지표를 확인하는 1월이 물가와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가장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채권금리가 지금 4.7, 4.8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모두 잠깐 찍기도 했었는데. 네. 그냥 좀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지 여기서 5를 넘어서 5.1, 5.2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12월 소비자 네. 물가지수가 곧 발표가 되지 네.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약간 좀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정점을 통과하는 네. 과정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지금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3일부터 16일까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해마다 있긴 한데 어떻게 이걸 호재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종목 업종에 따라서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긴 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 기술 협약이라든지 실질적인 수출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네. 분들이 제약 바이오하면 성장성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 올라온 애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대형주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된 애들이고 네. 재밌는 게 밸류에이션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실적이 올라오니까. 네. 그래서 실적이 제대로 된 업종들 업종 그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이 제대로 돼 나오는 종목들을 좀 쳐다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이 안에서 수주라든지 기술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성과 있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네. 좀 관심을 있게 바라보지 야 이게 펼쳐지니까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다 날아갈 거야 그런 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투자자들이 워낙 현명하고 정보가 네, 많아서 그렇게 맞습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K 제약 바이오 수장들이 미국 출장 중이라고 네, 맞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많고 항상 주식은 생각지 못한 또 돌발 변수에 또 많이 출렁이고 네, 네. 이러는데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자체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저희는 오히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은 정점을 통과하고 네, 기대감들은 좀 약해지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과도하다라는 거죠.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도 좀 과하고 불안감도 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기 때도 그랬어요. 1월 20일 취임 전후로 해서 채권 금리도 꺾이고 달러도 꺾이고 큰일 났다라고 했던 신흥국, 중국 증시, 한국 증시도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지금은 미국 증시에 대한 톤다운을 하고 한국 증시나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될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큰 변화가 있으면 항상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맞습니다. 어선하다가 이제 맞습니다. 딱 시작이 되고 나면 평상심과 평정심을 맞습니다. 찾고 네. 진짜 진짜 기업의 실질적인 내재 가치 네, 또 맞습니다. 실적 이런 거에 집중해서 네. 보다 보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가 이제 눈에 네, 이제 네. 들어올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이제 상반기에 대해서 지금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좀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신다면은요. 일단은 너무 겁먹지 말자. 이미 6개월 동안 먹었으니까 네. 더 먹을 겁도 없다. 좀 용기를 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따라가는 매매는 좀 자제하자.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 종목이 좋아 하고 따라가면 꺾이고 이미 내가 살 때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또 최근 가장 핫한 게 뭐 서학개미 운동이잖아요. 그때 한쪽으로 너무 쏠리거나
너무 집중되는 투자가 일어난다면 거꾸로 역발상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연초부터 올라온 애들을 보면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안 된다라고 했던 애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애들이 좀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데 좀 역발상 투자가 뭐 상반기 중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데서 의외의 상승이 코스피를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앞으로 그러면은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걸 좀 지금 전망을 해주셔야 일단 전문가로서 2차 전지는 네. 이제 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네.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등락이 있을 때마다 그냥 모아가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반도체는 최근 또 이렇게 밀려났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그럴 때 좀 사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장기 투자, 좋은 기업 가치가 있는 걸 네. 계속 놔두고 지켜보자. 이 방법이 가끔씩은 요즘은 맞는가 회의감을 가지는 분들이 저는 많거든요. 지금 밸류 레벨이고 그리고 네. 주가 레벨이면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장기 투자의 시계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올해 네. 상반기까지는 이 업종들 그리고 최근 너무 뜨거웠던 게 조선이잖아요. 네. 조선은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거 맞는데 지금은 따라갈 때는 아니다. 좀 내려오면서 그 하자. 초단타 매매 이런 건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좀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한 그런 종목들은 없을까요? 단기 트레이딩은 저는 뭐 단기가 어느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한 2, 3개월 넣었다 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그게 거.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라고 그 생각하고 정도로 있어요. 생각하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은 따라가지 말자. 기계도 좀 밀렸다가 확 튀고 있는데 네. 이게 막 튀는 애들은 좀 따라가기 좀 어렵고 타이밍을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는 지금 가격대도 괜찮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밀리면 사도 될 만한 게 인터넷, 네. 제약바이오 아하.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인터넷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가 좀 밀렸어요. 지금 가격대부터는 좀 모아가도 된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애들 따라가기보다는 아직 안 움직인 애들,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애들 그런 쪽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